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하게 오는 공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을 잘 다루기 위한 비법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작용 반작용과 공 자체의 반발력에 대해서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던 영화 소림축구에서 오늘의 공부할 문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공의 단계별 훈련이 효과가 있네요. 두 번째 공격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아메는 태극권을 고수라 했죠. 태극권으로 적의 공격을 막아낼 준비를 하고 있는 아메. 상대편 선수가 공격을 합니다. 상대의 힘을 받아넘기는 태극권에 진수를 선보이며 슛을 막아냅니다. 코미디 영화이기 때문에 과장된 면이 없진 않지만 이 영화에서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 그리고 공의 반발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란 우리가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물체 쪽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같은 힘이 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화해서 생각해 본다면 서로 밀어내는 것과 같은 힘이 작용하는 것인데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벽을 향해서 이렇게 공을 던지면 접촉면에 달라붙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약하게 던지면 약하게 튀어나오고 강하게 던지면 강하게 튀어나올 것입니다. 공이 벽에 닿는 순간 벽도 공을 밀어내는 것처럼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내가 던진 힘만큼 같은 힘이 작용합니다. 반대쪽으로. 공을 활용하는 스포츠에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과 더불어 중요한 반발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반발력은 되받아 튕기는 힘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매우 다양한 공이 많이 있습니다. 반발력은 공의 구조나 재질, 공기압 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을 오래 사용해서 노후되어 가지고 탄성이 줄었거나 혹은 새 공이라도 공기가 적게 들어있다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튀기는 하겠지만 반발력이 약하기 때문에 높이 튀지는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공기가 많이 들어있다면 반발력도 강할 것이니 많이 튀어오를 것입니다. 공을 다루는 스포츠를 할 때 이 반발력의 크기를 생각하면서 공을 다루면 다양한 구기 종목에 보다 빠르고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종목에서도 공이 계속 변천하기도 합니다. 프로스포츠 경기에 사용되는 공도 보다 재미있는 스포츠를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개선하기 때문에 마치 소프트웨어처럼 버전이 있어요. 인기 스포츠인 축구, 월드컵 축구공은 특히 여러 번 바뀌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축구공 모양은 1970년식 월드컵 공인구입니다. 최초의 FIFA 공인구라고 하네요. 축구공을 제작하는 회사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반발력을 증가시키고 있는데요. 반발력은 경기의 방향을 어느 정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블라니, 브라주카 등 비교적 최근의 공식구들은 반발력이 강한데요. 자블라니 같은 경우는 반발력이 너무 강해서 안정성은 부족하다는 평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버전인 브라주카에서는 안정성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개발했다고 합니다. 또 공식 배구공은 축구공처럼 여러 번 바뀌지는 않았지만 최신 배구공을 자세히 관찰하면 표면이 골프공처럼 만들어져 있고 탄성 좋은 소재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반발력은 높이는 경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축구든 배구든 또 그 외 많은 구기 스포츠에서 보다 재미있는 경기를 위해서 반발력은 높이려고 하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그 공통의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을 이용하는 어떤 스포츠를 배울 때 그것이 낯설고 새로운 스포츠일수록 더욱 접촉면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작용 반작용, 공마다 다를 수 있는 공 자체의 반발력을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보다 쉽고 빠르게 해당 스포츠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용 반작용을 생각했을 때 약하게 던지면 공이 약하게 올 것이고 세게 던지면 공이 세게 튀어나올 것입니다. 게다가 공에 공기가 많이 들어있거나 탄성이 좋은 재질로 되어 있는 공이라면 더욱 반발력이 강하게 작용할 텐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강하게 오는 공들에는 대비가 필요하겠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공을 받고 있는 동작에서 공통점을 찾아보았나요? 네, 공을 당겨받아야 합니다. 손이 마중을 나가서 당겨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버티듯 받으면 안 되고, 손이 마중을 나가지 않고 이렇게 받는 것도 위험한 방법이고, 또 이렇게 만화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충격은 줄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방법은 그냥 버텨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약한 공은 받을 수 있지만 강한 공이라면 감당하기 어렵고 부상을 입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너무 위험하게 오는 공은 받으면 안 되고 위험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공이 온다면 받아야 될 텐데 공을 향해 양손이 마중을 나가고요. 공과 손이 만나는 순간 가급적 손과 공이 만나는 부분이 넓어야 됩니다. 그래야 충격을 줄이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양손과 손가락이 고루닿도록 하면서 당겨봤습니다. 공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컨트롤도 할 수 있겠죠. 사실 손이 크면 구기 종목을 하는 데 있어서 충격을 줄이는 것과 볼 컨트롤에 있어서 매우 유리합니다. 티볼 글러브를 착용하고 공을 받으면 커다란 글러브 덕분에 공으로부터의 충격을 쉽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티볼 글러브를 착용하고 빠르게 오는 티볼을 받는 상황이라면 커다란 티볼 글러브에 의해 충격을 받아내는 부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많이 당기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볼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에 비해서 손이 작은 어린이들이 글러브를 끼지 않은 상황이라면 당겨받는 것이 충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손이 미리 마중을 나가서 당겨받으면 좋은 이유는 빠르게 오는 공과 닿는 면적이 넓을수록 또 보다 접촉하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을 줄이는데 과학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나 자동차를 세울 때 굿브레이크보다는 미리부터 서서히 장시간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더 안전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럼 실제 스포츠에서 작용 반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고 이 작용 반작용을 이용하는 방법 혹은 여기서 일어나는 반발력을 줄여서 볼을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드민턴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스매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작용 반작용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볍게 밀어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때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작용 반작용을 이용해서 가볍게 갖다 대기만 해도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멀리 보내야 되는 방법도 있고 혹은 이렇게 가볍게 밀어줘도 넘어갑니다. 이렇게 가볍게. 작용 반작용 때문이죠. 작용 반작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렇게 다양한 운동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탁구를 예를 들면 무조건 강하게 공을 보내려고 하는 것보다 이 작용 반작용을 생각하면서 볼을 원하는 곳으로 컨트롤하며 보내는 방법이 있겠죠. 탁구에서 사용하는 탁구공은 무척 가볍기 때문에 반발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발력이 강할 때 라켓면의 각도를 생각하면서 빨리 공을 되돌려 보낼 것이냐 아니면 공의 반발력이 약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즉 공의 위치가 정점에서부터 좀 떨어지고 있을 때 탁구대 멀리서 드라이브를 걸어서 보낼 것이냐 아니면 커트 기술을 걸어서 보낼 것이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경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컨트롤이 되겠죠. 상대가 세게 보낸 공을 반발력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맞받아치면 컨트롤이 안 되겠죠. 상대가 세게 보내거나 끌어당기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상대가 세게 버리고 다시 같이 마중을 나가서 때려버리면 튀어나가서 컨트롤을 할 수 없게 되죠. 자, 보이시나요? 상대가 이렇게 해버리면 컨트롤이 안 되죠. 그래서 살살 잡으려고 해야 됩니다. 갖다 대버리면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공이 강하게 올 때는 좀 거리를 확보해서 공의 힘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만약에 대응을 할 거면 힘을 가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생각해야 됩니다. 살짝 힘 빼. 셀수록 공의 힘을 생각하면서 탁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배우 리시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이 셀수록 한타가 되거나 내가 힘을 그 공에 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가하면 그 공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튀어나가 버리기 때문에, 또 역회전, 정회전 이런 개념이 있어서 공이 회전이 걸려올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강하게 오는 공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뺀다 할 때는 각도만 맞추려면 되는 겁니다. 각도만 맞추려면 되겠죠. 만약에 강하게 오는 공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뺀다 할 때는 각도만 맞추려면 되는 겁니다. 각도만 맞추면 되겠죠. 이상으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과 반발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스포츠를 배울 때 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 그리고 반발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스포츠를 배우면 보다 쉽고 빠르게 해당 스포츠에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여러 가지 스포츠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볼 텐데요. 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 반발력, 그리고 만약에 라켓형 운동이라면은 그립법 이런 것들을 기초를 잘 알고 있으면 보다 쉽게 해당 스포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탐구해 본 내용은 여러 가지 구기 종목 스포츠에서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또 그런 구기 스포츠를 배울 때 참고가 되는 공통적인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거리두기 방역수칙 잘 지키고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또 만나요.